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현역가왕을 연출하고 있는 서혜진 PD가 방송 프로그램 진행 중인데 특별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동안 서혜진 PD는 미스터 트롯을 하는 도중에는 누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지 모를 정도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그 마친 다음에 성과나 그동안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로그램 중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도 더 팩트의 원로 기자 강희롱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문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은 또 강희롱 기자가 워낙 기사 내용을 성실하게 쓰시는 분이라 좀 내용이 깁니다만 눈으로 보면 또 읽기 싫어지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롱의 스페셜 인터뷰 126회째입니다. 현역 가왕 서혜진, 제작진도 논란 폭발력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혜진 PD, 방송가에서 킬러 컨텐츠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성공적으로 홀대받던 트로트를 대세 장르로 이끌어냈고 답보 상태를 걷던 종편 채널의 위상은 물론 방송가 판도마저 바꿔놨다. 그가 요즘 또 다른 도전과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MBN의 현역 가왕은 도전 가수 모두 TV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실력파들이라는 점에서 매 라운드 대결마다 벼랑 끝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신인 가수 오디션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점을 시도한 결과다. 그는 미스트롯 시즌 1, 2를 하면서 아마추어 신인 여가수들의 자원이 고갈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한다. 그의 예상과 판단은 적중했다. 현역 가수의 최고 실력자를 탄생시키는 프로젝트로 출발한 현역 가왕 열기는 초반부터 뜨겁다. 시청률도 3회 만에 10%를 넘겼다. 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그는 자신이 탄생시킨 국내 트로트 오디션 포맷을 일본 방송에 동시 런칭시켰다. 한일 방송 사상 첫 시도다. 트롯걸즈 재팬은 현재 와우와우 아메바에서 동시 방영 중이고 후지TV에서도 하이라이트로 소개될 예정이다. 서혜진 PD는 기존의 익숙함에 안주하던 기존의 방송 프레임을 뒤바꾸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이른바 드림팀으로 불리는 서혜진 사단의 구심점에 서 있다. 현역 가왕의 폭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그를 스페셜 인터뷰로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서울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현역 가왕이 본선 데스매치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답변입니다. 시청자 피드백이 너무 크게 와 다 연일 놀라고 있어요. 1, 2회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처음으로 열기를 피부로 느꼈고 3회 방송 후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증폭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지난 3, 4년간 트로트 매력에 몰입한 팬들이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댓글이나 조회수도 덩달아 폭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데스매치 이후 본격화될 메들리 미션, 에이스 미션과 두 차례 준결승 등 새로운 라운드에 진입할 때마다 반응 강도는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SBS에서 TV조선으로 옮겨 종편 채널 판도를 바꾼 서혜진 PD는 지난해 외주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독립했다. 현재 일본에서 방영 중인 트롯걸즈 재팬은 그가 독립 제작사 이후 MBN에서 첫 방송 불타는 트롯맨 포맷이다. 가요계에서 활동 중인 현역 여가수들이 경연을 펼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완전 아마추어 신인들 서바이벌과는 다르다. 도전자에겐 큰 부담이다. 탈락하면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점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강 기자님의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미리 예측할 수 없겠지만 탑7 윤곽이 드러나면 가수들의 인기 판도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답변입니다. 이번 현역 가운은 단초 아마추어들로 기획했다가 인지도가 있는 현역 가수들의 경연으로 바꿨어요. 두 번의 오디션을 거치는 동안 더 이상 기대할 뉴 페이스들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현역들을 한데 규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았죠. 그들 역시 부담스러운 도전이었을 테고요. 대신 본선 결승전에 최종 선발되는 순간 시선이나 대중적 인기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 선택이었던 만큼 얻은 것도 많다는 얘기죠. 어떤 장르이든 대박 히트를 내는데 다 이유가 있다. 가수가 히트곡을 내려면 흔히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한다. 좋은 작사 작곡이 있어야 하고 해당 가수는 그 곡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연출 매니지먼트와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실력 못지않게 대중적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시간적으로 운도 따라야 한다. 운이 좋았다면 주변에서 먼저 부러움 섞인 시샘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모험과 도전이 없으면 성공의 짜릿한 맛보기 힘들다. 행운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먼저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도 또 강희룡 기자님의 주석입니다. 질문입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뜨거운 트롯걸즈 재판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달라. 한국 트로트의 일본판 오디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서바이벌 포맷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 때문이죠. 명칭부터 구성과 진행 방식까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우리와 문화가 다른 일본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는 몇 가지 변형된 재미 요소를 가미했어요. 규모나 화려함은 우리보다 좀 덜한 편이지만 일본 방송이 비교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플렉서블하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트롯걸즈 재팬은 현역 가왕의 일본 버전이다. 지난 12월 1일부터 일본 최대 위성 방송인 와우와우, 일본 최대 케이블 플랫폼 아메바가 동시 방영 중이다. 조만간 후지TV가 하이라이트로 방영하면 일본 내 3개 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셈이다. 이 프로그램은 후지TV 자회사인 넥스텝과 NCH 재팬은 서혜진 PD가 이끄는 크레아 스튜디오와 해외 프로그램 제작 협력사다. 그 다음에 또 질문입니다. 트롯걸즈 재팬은
명확히 얘기하면 불타는 트롯맨 포맷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물었더니 맞습니다. 애초 불타는 트롯맨 제작을 전후로 일본 쪽과 협의가 있었고 현역가왕 역시 아마추어 도전자들을 대상으로 계획했다가 궤도 수정을 한 것이니까요. 현역가왕 도전자들은 현재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여가수들인데 반해 트롯걸즈 재팬 참가자들은 순수 아마추어들이에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도장업, 미용사 등 다양해요. 아마도 최종 우승을 향한 시선은 일본 시청자들한테 더 적극적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트롯걸즈 재판에 등장하는 노래들은 주로 쇼와부터 헤이세이에 걸쳐 일본 대중에 널리 불려온 명곡들이다. 참가자 연령은 12세부터 50세까지 다양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54개 팀, 명수로는 57명이 예선전 및 본선 경연을 펼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0,000엔의 상금이 수여되는데 매 라운드마다 선정되는 MVP가 우승 상금의 100만엔을 보탤지 아니면 그냥 30만엔을 받을지 여부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라운드마다 100만엔을 보탤 경우 최종 상금은 1,500만엔이 될 수도 있다. 상금 탄력제를 또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 내년 2월이면 두 프로그램 모두 가왕이 탄생한다. 한일전 대결 방식에도 관심이 많다. 답변입니다. 한일전이라고 하면 트로트와 일본의 전통 가요인 엔카의 대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도전자들은 통칭 일본 대중가요의 모든 장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트롯걸 재팬이라는 프로그램 명칭에서 보듯 일본에 없는 장르인 한국의 트로트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출연자들도 트로트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양국 모두 각자 방송을 통해 탑7이 확정이 되면 한일전은 스피노프로 제작에 동시 방영하게 될 겁니다. 출발은 비슷하게 했지만 양국의 프로그램 횟수 차이에 따라 종영일은 약간 다르다. 국내에서는 내년 2월 6일 현역가왕 마지막 11회분이 방영되고 일본에서는 트롯걸즈 재팬이 2월 18일 날 최종회로 막을 내린다. 이후엔 스페셜 다큐 형식 3회분이 프로그램으로 라운드 대결을 담아 소개하고 5회분가량의 한일 가항전을 계획하고 있다. 제작진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상 양국 최종 진출자들 트로트 오디션인 본산 한국에서 촬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일 가왕전은 한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역 가왕 이후 계획하고 있는 향후 콘텐츠 제작 방향을 살짝 기뜸해 줄 수 있나? 답입니다. 이번 현역 가왕과 트롯걸 재팬은 한일 방송 교류의 첫 출발점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트롯 오디션의 완결판이기도 하고요. 이제 방향을 좀 바꿔 청소년 아이돌 그룹 탄생을 목표로 새로운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여름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미 일부 제작진도 구성돼 있어요. 언더 15, 중학교 이하 연령대 여자 아이돌이 타깃이라고 뉴진스보다 어린 멤버들인 셈이시죠. 하이브나 JYP, SM 등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니라 방송 오디션을 거쳐 신데렐라로 탄생되는 크레아 스튜디오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혜진 PD는 97년 SBS에 입사해 교양제작국 예능국에서 21년 활약하다가 2018년 TV조선 제작본부장으로 옮겨 종편 채널 간판 예능 PD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작으로는 놀라운 대회 스타킹,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등이 있다. 스타킹 출연자로 2008년 SBS 연예대상에서 시청자가 선정한 우수 프로그램을 받았다. TV조선 이적 이후 2020년 강력한 트로트 열풍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외부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를 차리고 독립했다. 사상 첫 한일 방송 프로그램 동시 런칭 등 그는 기존 방송사 시스템으로 추진하기 힘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굉장히 핵심 있는 내용을 찌르는 그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팩트의 강희룡 기자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첫 번째 한일 가왕전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 서혜진 PD가 다음에는 어린이들 아이돌 오디션을 또 벌써 기획하고 있군요. 그 또한 기대됩니다.